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 결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혁신 확산 분위기 조성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대표적 성과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와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경제 성장률, 수출 규모 6천억 달러 돌파, 민간 소비 7년 만에 최대 수준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또 매출 1조 원 벤처기업 수가 2017년 4개에서 지난해 11개로 증가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혁신 분위기가 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올 들어 대외 여건이 작년 말 예상보다 악화하며 전반적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고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신산업 확산이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처음 6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전체 수출 기업의 약 1%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 특성별 무역 통계 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6,049억 달러로 전년보다 5.2% 늘었습니다. 이 중 대기업 수출액은 4,038억 달러로 전년보다 6.2% 늘었고 중견기업 수출액은 9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1,016억 달러로 전년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반도체와 석유정제, 석유화학업종의 호황으로 대기업 주력 상품 수출이 늘면서 무역 집중도가 다소 심화했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2,288억 달러로 전년보다 10.4% 늘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 집중도가 38%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집중도는 전년 대비 1.6%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그동안 코오롱은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에 허가받은 세포와 다른 엉뚱한 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올 들어 알았다고 밝혔는데 코오롱의 미국 자회사 티슈진은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 성분 은폐의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 미국 자회사 티슈진을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골관절염 주사 치료제 인보사에서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있다는 것은 지난 3월 말 알려졌습니다. 당시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유석 대표가 직접 기자간담회에 나서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TR이라는 정밀한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2월 말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난 3일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공시를 냈습니다. 인보사의 미국 위탁 생산업체인 론자가 인보사 관련 STR 검사를 실행했고 293 유래세포, 즉 종양 유발 가능 신장세포이지만 생산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2017년 3월에 티슈진에 통보했다는 내용입니다. 티슈진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전인 2017년 3월 이미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생명과학은 자회사 티슈진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유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가 당시부터 미국 자회사인 티슈진 대표를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에 향후 3년간 143억 원이 투입되는 등 10년간 2,500억 원이 투자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차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3년간 142억 8천만 원을 들여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는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합니다. 또 향후 10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
5천 기술 개발에 총 2,47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경정 예산 46억 원을 편성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초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반도체 설계 툴을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올 하반기 구축합니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차 한 대당 반도체 2천여 개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반도체 시장은 2025년 26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른바 트럼프 쇼크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 이 트럼프 효과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돼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날린 트위터 한마디에 지난 주말부터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코스피 지수도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날 샘표는 장중 전거래일 대비 19.44%까지 치솟았다 6.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할 경우 국제 대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샘표는 대두를 원료로 한 전통 장류 제품 등을 만드는 회사로 대두 가격이 떨어지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북 식량 지원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조비 19.16%, 경농 8.39%, 아시아 종묘 7.51%, 대유 6.19%, 효성 OMB 4.26% 상승한 가격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영향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 관련주는 제분사업과 식품사업, 비료와 농약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식량과 비료 등을 지원할 경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좌우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높은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 코오롱 인보사 논란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 불러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코오롱 측이 인보사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2달이 안 돼서 그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됐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금 이 일본의 제약회사인 미쓰비시 다나베와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약회사가 국제적 분쟁을 중재하는 이 ICC 소송 내용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코오롱이 3일 이 기재 정정 공시를 내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니라 소송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된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티슈즈는 당시 보고서가 위탁 생산에 대한 것이라서 위탁 생산을 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둬서 보고서를 검토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주가 다르다는 점은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티슈진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티슈진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1년간 1,000억 원 넘게 들인 이 제품의 핵심 성분이 바뀐 건데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몰랐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동안 식약처는 뭘 한 겁니까? 네, 식약처도 부실허가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식약처는 코오롱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알긴 좀 어려웠다라고 해명합니다. 어떻게인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허가 시에는 저희들이 완제품 시험 검사하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죠. 네, 그럼 앞으로 이 인보사 사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우선 이미 이 미국 식약처인 FDA에서는 임상 3상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이 식약처에서는 5월 20일 미국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포은행과 제조소 등을 방문해서 인보사의 개발 과정 전반을 좀 철저하게 분석해서 알아보겠다라는 예정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좀 예단하기는 좀 힘든데요. 그렇지만 품목 허가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의성 여부까지 불거진 상황이라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고요. 시민단체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가 이 인보사 사건을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 투약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공동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1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향후에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보사는 우리나라에서는 3,700여 명이 맞았고요. 이 미국에서는 이 100여 명이 퇴역을 했습니다. 네, 코오롱 인보사 논란 이보경 기자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카드 캐피털 업계를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의 현지 합작법인인 베이징 차기 회장에 20명에 가까운 도전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후보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례적으로 쇼트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임기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 차기 회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 출신으로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진 전 조달청장,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규현 전 조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출신으로는 이기현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거론됩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 은행 중소서민 감독 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하고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민간에서는 박지우 전 KB캐피탈 사장, 서준희 전 BC카드 사장, 유규현 전 우리카드 사장, 그리고 정수진, 정혜붕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후보자로 언급됩니다. 웬만한 카드사 전직 사장들이 차기 회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11대 협회장 선거 때 2명이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관 출신들의 도전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고위공직자 재취업이 예전만큼 쉽지 않자 선거를 통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금융계 협회장 자리의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초 저축은행 중앙회장 선거에 역대 최다인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고액 연봉이라는 경제적 대우도 협회장 인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여신협회장 연봉은 4억 원. 공공기관 중 연봉이 가장 높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받는 4억 1,715만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관 출신 협회장에 대한 업계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카드업계 수익성을 악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평가받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 당시 협회장이 금융당국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업계에 원성을 샀습니다. 현재 11대 김덕수 회장은 KB국민카드 출신이고 10대와 9대 협회장은 각각 기재부와 금융위 출신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이제는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꺼내들 만큼 스마트폰 카메라가 보편화됐는데요.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꼭 필요한 렌즈를 생산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세상의 눈을 만드는 기업, 디오스텍입니다. 지난 2014년 코스닥에 상장한 디오스텍은 스마트폰 카메라용 렌즈 모듈의 개발과 제조,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차바이오앤 디오스텍으로 출발한 디오스텍은 지난 2014년 광학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차 디오스텍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었습니다.
이후 2015년 경영권 매각을 겪으며 사명이 차디오스텍, 온다엔터테인먼트, 텔루스 등으로 변경됐다가 지난해 텔루스와의 인수합병을 마치고 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디오스텍으로 사명을 결정했습니다.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2차 전지,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등 사업 분야를 넓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모두 정리하고 렌즈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오스텍은 자체 공장을 통해 렌즈를 생산함과 동시에 연구팀을 두고 상용화 가능한 초박형 렌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와 M, J 시리즈용 렌즈를 생산하고 있는 디오스텍은 올해 갤럭시 S1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렌즈도 개발해 납품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한 대에 들어가는 렌즈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보다 얇은 렌즈의 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디오스텍은 1년 내에 초박형 렌즈 샘플을 확보해 3년에서 5년 내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에까지 듀얼, 트리플 카메라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디오스텍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듀얼, 트리플 카메라의 경우 하나의 카메라에 들어가는 렌즈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가 다소 저조하더라도 렌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디오스텍의 가장 큰 경쟁력은 뛰어난 품질입니다. 디오스텍은 해상력, 외관, 이물질, 내면 반사 등 렌즈 관련 6개 평가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생산품 중 양질의 제품의 비중을 가리키는 수율도 16메가 렌즈 기준 84%로 경쟁사보다 20% 가까이 높습니다. 생산이 까다로운 렌즈 사업에서 수율은 곧 실적으로 연결됩니다. 꾸준한 투자와 품질 경영을 토대로 고객의 요구를 지금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 고객사들로부터 많은 만족감과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디오스텍 측은 높은 품질의 비결로 철저한 검수 작업을 꼽았습니다. 특허받은 장비 등을 통해 해상력뿐만 아니라 항온 항습, 열 충격 등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모아 품질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한 달에 1,600만 개의 렌즈를 생산하고 있는 베트남 공장에서는 제1공장 전체가 검사를 위한 시설이며 약 1,600여 명의 현재 인력의 상당수가 검사 인력일 만큼 품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꼼꼼한 품질 관리로 디오스텍은 실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디오스텍의 매출액은 2017년에 비해 48% 이상 늘어난 581억 원을 기록했고 2017년 적자였던 영업이익도 54억 원으로 155% 넘게 증가했습니다. 디오스텍은 앞으로 프리미엄 렌즈 개발과 더불어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실적을 더욱 높일 방침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프리미엄 쪽도 좀 진입을 하기 위해서 고화소라든지 그 부분을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750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을 돌파한 후 2020년에는 차량용 렌즈 사업 등을 더해 매출 1,000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디오스텍의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오늘 10일이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만 5년이 됩니다. 재계와 삼성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은 여전히 의식이 없으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10일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다음날 새벽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막힌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심폐 기능이 정상을 되찾자 이번 9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병원 20층에 있는 VIP 병실로 옮겨져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세나 치료 진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회장은 인공호흡기나 특수 의료 장비 없이 주로 병상에 누운 상태로 자가호흡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의식은 없지만 접촉과 소리 등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병실에서 영화와 음악 등을 켜놓는 자극요법을 진행하는 한편 의료진이 휠체어에 태워 복도 산책을 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현대기아차의 중국 시장 판매가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현지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의 4월 중국 소매 판매는 4만 6천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감소했다고 현대기아차가 밝혔습니다.
기아차 합작사인 둥펑위에다 기아의 지난달 중국 소매 판매도 2만 4천 대로 19% 줄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는 모두 7만 대로 1년 전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실적 부진은 중국 자동차 산업 수요 자체가 감소했고 현대기아차의 경쟁력도 약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 현대는 판매 부진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중국 정부의 환경 정책 등에 따라 지난달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기아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둥펑위에다 기아 역시 가동률 부진으로 장쑤성 옌천 1공장의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인 오늘은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날은 따뜻해졌지만 반면에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쉽습니다. 화재 사고가 잦았던 만큼 미리 불씨 관리에는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순환은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공기질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의 공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내일도 전국의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춘천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속초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지만 대기는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전주 23도, 제주는 20도, 대구는 25도까지 올라 조금은 덥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는 잔잔하게 일겠지만 특히 동해상으로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내외를 기록하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